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딱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책을 이만큼 챙겨왔어요. 오늘은요 제가 독서 모임에서 지정도서로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 5권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작년부터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자유독서보다는 지정도서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같이 읽어서 좋은 점은요, 일단 하나의 책으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고요. 혹시 읽다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대화를 하면서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다 보면은 책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하면서 책을 바라보는 그 스펙트럼도 넓어져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함께 얘기를 나눴던 책은 기억에 훨씬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지정도서 모임 완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5권은요, 처음 만나뵌 분들이랑도 무궁무진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정말 그만큼 재밌는 대화 소재들이 많아요. 제가 좋았던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키워드는 잔잔함, 평온함, 그리고 자아의 선택이에요. 고독하고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는데요. 잔잔하지만서도 깊이 파고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발행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2000년대 재출간되고부터 요즘 독자들에게 오히려 먹히는 소설이 됐어요.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는요, 거창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제가 읽는 중간에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지 싶을 정도였거든요. 너무 평범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이 대학 교수의 삶이 왜 지금 다시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의 삶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 소설은 극적인 전개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심한 듯 하지만 묵직한 여운을 주는데요. 요즘 독자들은 이 스토너의 삶이 불행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저도 스토너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단단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봤어요. 후회가 있다는 표현을 못 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야망이 없다, 너무 안분지족한 삶이었다, 너무 회피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토너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스토너라는 인물 하나를 두고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키워드는 깨달음, 자아탐구, 여정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 나온 그 부처님 말고 한 인간 시타르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타르타가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이 스토너랑은 또 다르게 이 시타르타는 굉장히 롤러코스터한 삶을 살아요. 시타르타라는 인물은요, 지식으로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깨닫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도승의 길을 벗어나서 세속을 경험하고 돈과 사랑, 욕망, 좌절, 이 모든 거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이란 어느 순간에 번쩍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전체를 통과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다 겪어봐야 진짜 아는 것이다 라는 거를 시타르타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꼭 삶이 경험주의로만 살아야지 진짜 진리를 체득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시타르타가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장면 하나로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강물 소리가 내면의 소리를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힘들거나 고민이 깊어질 때 생각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면의 소리를 계속 찾아서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타르타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시타르타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살면 후회는 없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각자의 삶과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읽고 나면 서로의 생각이 궁금해지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에요. 키워드는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선택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미 독서 모임으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어서 다른 북튜버분들이 올리는 영상들 재밌게 보면서 2번, 3번 곱씹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이 책 역시 대화할 거리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소설 속 인물들이 제목 그대로 모순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고요.
주인공 안진진의 시선으로 안진진의 가족들과 연인, 친구들의 관계를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데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안진진의 엄마와 이모의 반대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과 연애하는 안진진의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했던 아버지의 사랑.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모순은 안진진의 결혼 상대는 누구일까? 불나방 같던 안진진의 선택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독서 모임에서도 계속 회자되었던 장면이었어요. 내가 만약 안진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김정우보다는 계획적이고 준비됐었던 나영규를 선택할 거예요. 준비된 모습에서 설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안진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번째 책은 샤르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키워드는 행복, 기준, 마인드. 하버드대 샤르 교수가 진행했던 긍정과 행복의 심리학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려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만으로도 독서 모임에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성공과 행복이 비례한다. 또 어떤 분은 현재의 균형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 달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지게 되거든요.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거.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지만 오늘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샤르 교수의 경험담인데요. 저 역시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합격을 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택배로 표현하자면 기다리던 택배를 받았는데 되게 그 기쁨이 짧잖아요. 막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행복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행복은 과정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독서 모임에서는 행복은 마인드다, 행복은 노력이다, 균형이다, 되게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장 기분 좋고 인상적이게 들었던 한 문장이 있어요. 행복은 지금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요.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분명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각자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렇게 서로 꺼내면서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다섯 번째는 500쪽 이상의 벽돌책 사피엔스입니다. 키워드는 인류의 문명, 역사, 발전이에요. 사실 벽돌책은 저한테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션과 같은 존재인데요. 독서 모임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건데 제가 함께 읽는 힘을 빌려서 푸셔보았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책이고요. 사냥을 하던 시절부터 인지, 농업, 산업, 과학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피엔스라는 그 종의 발전 과정을 담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인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연애 다음으로 재미있는 수다 소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서 그렇거든요.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볼수록 정말 재밌었어요. 선조들의 선택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 농업혁명이 없었다면 혹은 전기가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됐다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서로의 상상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재미랄까?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제가 모임에서는 이 네 가지 혁명 중에 진짜 인류가 발전했던 시점이 어디였을까? 이걸 두고 나눠봤었는데 가치관이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이 잘 안 읽혀져가지고 완독하기까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부족했던 이해를 독서 모임하면서 채웠거든요. 퍼즐 조각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벽돌책일수록 독서 모임 지정도서로 추천합니다. 혼자 쓰면 진작에 냄비받침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은 책, 그 독서 모임 지정도서로 사피엔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5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정도서로 같이 읽으면요. 진짜 처음 뵌 분들이랑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주위에 독서 모임 있나요? 아마 학자처럼 논평하는 그런 모임은 아닐 거예요. 같이 나누다 보면은 책에서 발견하는 공감을 가지고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운 걱정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같이 나누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